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강사 김승주입니다. 자, 오늘 벌써 우리 두 번째 시간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뭐 배웠는지 잠깐 리뷰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배운 건 뭐냐면요. 수능 영어, 즉 평가원이 우리에게 측정하고 싶어하는 능력이 무엇인지였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측정한다라 그랬죠. 자,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건 곧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자, 지문의 논리적인 흐름을 인지하고 이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시험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이나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이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수능은 타임 어택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소재를 정확하게 다 읽어낼 순 없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번에 시간에 제가 퀘니 스펠을 그 다리 건너기 문제, 일명 한붓 그리기 문제의 예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한 거를 다 제거를 하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추상화되고 구조화된 개념을 우리가 뽑아내고 추출을 하고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만 물어보는 시험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바로 평가원 같은 경우는 정답을 유일하게 단 하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답을 구성하기 위해서 흑백 논리로서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걸 기반으로 수능 영어 독해의 3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즉 평가원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랑 그 다음에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정답의 유일성을 만들어내는 것. 자, 그 이 두 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수능 영어는요, 이 3원리를 여러분들 굉장히 머릿속에 유념하면서 체화시킨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개념 간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두 개의 개념이 나왔다라고 하면, 자, 그 두 개의 개념은 뚜렷한 대조 관계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간혹 가다가 유사 관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대조 관계로 만들어야 어때요? 흑백 논리여야 정답을 하나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데 논리적 배경이 충분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간혹가다 유사관계도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나오고 순서, 비교 등등도 나오는데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두 개의 개념이 나왔을 때 대조되는 개념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정형화된 지문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그 지문을 어디서 뽑아내요, 보통? 그쵸? 뭐 논문에서도 뽑아내고 최소한 대학 레벨 수준에서의 글 중에서도 이거 수능 전국 단위 시험에 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글을 뽑아내죠. 자, 그러한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지문, 글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패턴을 보여요. 왜냐면 그 정도 글을 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자, 똑똑한 사람들은요, 글을 어떤 식으로 쓰냐면 대조적 관점이 뚜렷하게 나타낸다라든지 아니면 통설과 반대되는 내용을 글로 쓴다라든지 아니면 통설, 왜냐면 상식인 거잖아요. 상식을 뭐하러 또 글을 쓰겠어요. 이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걸. 뭔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를 깨트리는 내용이어야 돼. 내용 같은 게 더 재밌지 않겠어요? 글을 쓰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실험 내용과 결과, 개념을 제시하고 부연 설명하는 것 또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처럼 자, 정형화된 지문 패턴을 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저의 일기장 같은 거를 수능 지문에 낼 수 있겠어요? 갑자기 나 아침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빈칸으로 들어갈 말은 누가 알아요? 배고파. 일 수도 있고 또 자야지. 오늘 뭐 하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레벨에 나올 정도의 글은 똑똑한 사람들이 쓴 글이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쓴 글은 어떠한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접속 부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은 자, 똑똑한 사람들이 쓴 좋은 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냥 얼레벌레 쓰지 않아요.
자, 어떤 식으로 글을 쓰냐면은 내가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표현을 할 거야. 내 지금 주장에 가장 핵심 논거를 던질 거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의 집중을 시키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를 우리 대표적으로 접속부사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접속부사는요. 별도로 표현을 우리 attention sign이라고 불러볼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화자나 필자가 이러는 거죠. 자, 지금부터 내가 가장 중요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listen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attention sign이라고 볼 건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자, 순접, 논리가 이어지는 거죠. than, moreover, besides 같은 접속부사가 있고 자, 역적, 매우 중요하죠. however, 아니면 yet 같은 게 있고요. 자, 조건, 원인과 결과, 비교, 시간적 연결 같은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순접과 역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능 영어 독해 3원리 같은 것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유념하면서 저도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할 거니까요. 한번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지금 그리고 방금 우리가 브리프하게 정리한 것까지 적용할 문제는 바로 또 작년 수능이에요. 자, 작년 수능 21번 문제의 밑줄 함의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이 문장은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길죠? 긴데 몇 문장인지 아세요? 이거 총? 4문장이에요. 4문장 안으로 끝나는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뭔가 문장 길이가 길다 아니면 소재나 내용이 조금 낯설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내용 소재는 그냥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이목을 이끌거나 아니면 글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논리 구조를 추출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 소재, 디테일하게 다 안 잡아도 되고 글이 길다 하더라도 주어, 동사, 목적어 싹싹싹 중요한 것만 잡은 다음에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만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말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줄 함의 유형 같은 경우엔 반드시 밑줄 표현이 뭔지부터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 그림자를 사냥하는 것 무엇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이나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를 사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뭐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요? 뭔가 이 shadow와 그다음에 substance가 대조관계를 이루는 그 개념어로 나왔구나 각각.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뭔가 이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른아른하게 요런 화살표가 보이셔야 저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자, 과연 그런지 문장 한번 읽어가면서 계속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architect 하면은 건축가죠. 자, 건축가의 지위는 어떻게 됐다? 상승했다,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네요. 건축가의 지위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뭔가 오늘 우리 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rchitect이 to픽이겠네라는 거 잡고요. 자, 지금 뭐 어떤 동안에 로마 제국 시기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자, 지금 as 나왔고요. 자, 건축이라는 것이 자, 지금 어떻게 되었다? 지금 상징적으로 무엇이 되었냐면요. 특히나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 블라블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건축가의 지위가 올랐고 자, 그 다음에 뭐이기 때문에 지금 해석해 보니까 이 as는 뭐뭐 때문에로 해석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자, 건축이 뭐가 되었냐면 특별히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치고 넘어가면 돼요. 세세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건축가의 위상이 올라갔고 건축이 중요해졌구나 라고만 보면 돼요. 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C로 시작하는 사람이 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참 오래되신 분이겠죠. 자, 분류를 했대요. 자, class 분류를 했습니다. 자, 건축가를 뭐와 함께 분류를 했냐면은 내과 의사와 그 다음에 선생님과 동급으로 분류를 했다. 자, 동어 반복이죠. 건축가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다. 자, 그리고 지금 V라고 시작하는 사람들도요. V라고 시작하는 사람도 뭐라고 말했냐면
아하, 그 건축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great하다라고 말을 했대요. 자,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 동어 반복에 불과하죠. 건축가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냥 끝이에요. 디테일하게 가지 맙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아직까지는 뭔가 특별한 개념 간의 관계가 나오지 않았죠. 자, 3번 문장부터 도출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놀랍게도 이 3번 문장 5줄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5줄이. 한번 볼게요. 자, 이 마르쿠스란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컴마 찍고 동격이죠. 마찬가지로 architect이었구나. 건축가였어요. 스스로가. 뭔지 모르겠고 이 시대에 그랬대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는 지금 뭐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냐면 자, 인지한 사실이 대절 이하로 이렇게 블라블라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대절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절인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건축이라는 것은 요구한다. 자, 뭐와 뭐를 요구하는지 both A and B 나왔네요. 자, 첫 번째로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practical, 뭔가 실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knowledge, 지식이래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 눈앞에 네모랑 세모가 그려져야 정상이에요. 네모랑 세모가 그려져야 돼요. 자, 뭐가 네모고 뭐가 세모겠어요? 그쵸? 자, 실제적인 지식에서 practical 이 부분이 네모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이라 그래서 theoretical 이 세모로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건축가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둘 다 필요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both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명시를 했다. 쭉 한번 나열을 해본 거예요. 자, 뭐를 나열했냐면은 the disciplines라고 되어 있는데요. disciplines인데요. 발음 방금 게 맞습니다. disciplines.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자, 명사로 분과 학문이 되겠어요. 자, 분과 학문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대학 때 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국어 국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리학, 뭐 천문학, 아니면은 경제학, 약학처럼 그 각각 분리되어 있는 학문을 우리 disciplines라고 합니다. 자, 지금 배워야 할, 지금 건축가가 배워야 할 분과 학문들을 한번 쭉 나열을 했대요.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분과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자, 네모겠어요, 세모겠어요? 자, 대학 때 배우는 전공인 거고 아직 잘 애매하면요. 요 리스트 된 걸 한번 봅시다. 그 disciplines가 나열된 걸 보면 문학, 작문, 그 다음에 무슨 뭐 장인정신 뭐 비슷한 건가 봐요. 자, 그리고 수학, 역사, 블라블라 다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다 어떤 거예요? 실제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다 세모의 예시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세모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자, 천문학 세모까지 이어지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자, 예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세모 또한 강조했구나. 자, 근데 세모만 중요하다고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네모랑 세모 모두 중요하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 둘은 실제적인 것과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대조 관계예요. 그치만 우리 직전 시간에 배웠던 거랑은 달리 이 화자는 이 마르쿠스 같은 경우는 네모와 세모 중에 둘 중 하나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호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어때요? both라는 표현을 통해서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요 3번 문장을 통해서 어떤 개념과 개념 간 관계를 도출해낼 수 있냐면은 자, 네모와 세모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일단 네모 같은 경우는 우리 practical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모는 theoretical입니다. 자, 이 둘 간의 관계가 일단은 어떻다? 대조 관계다. 그치만 어떻다?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겠구나 라는 거 파악해주면 돼요. 자, 이것까지 하고 이제 4번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면요.
자, 본격적으로 밑줄이 있는 문장 되겠죠. 오케이. 자, 그가 주장하기로는 이러한 학문들이 어떻다 모두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가 주장하기로는 이러한 모든 학문들이 중요했다. 자, 그럼 여기서 all of this study는 즉 그쵸. theoretical 한 걸 말하는 거니까 아, 세모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구나. 자,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왜 중요한지. 자, 지금 건축가는 건축가인데 어떤 건축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건축가냐면 뭔가 학문 없이 지금 손재주만을 마스터하려고 하는 그런 아키텍은 어떻게 된다? 지금 절대로 어디에 도달할 수 없냐면은 지금 그가 원하는 계획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시를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이 아키텍인데 매뉴얼 스킬에만 즉 어떤 프랙티컬한 knowledge에만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스킬에만 집착하는 건축가 뭐 없이 어떤 학문 세모 없이 이런 건축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가 나와 있어요. 아하,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예시는 어떤 예시인가 봤더니 네모랑 세모 중에서 자, 네모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나온 거죠.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자, 이 둘 다가 중요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케이스는 필망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건축가는 성공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어텐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려면은 일단 우리 예측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네모와 세모가 나오는데 어떤 아키텍인지 여러분들 느낌은 오시죠? 과연 그 예측이 맞는지 볼게요. 자, 노스인데 어떤 노스냐면은 자, 단지 뭐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 자, 지금 보면 이론과 학문에만 의존을 하는 건축가들은요. 분명하게 뭐 하고 있는 거다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세모에만 의존하는 건축가가 나온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뭐의 예시가 나온 거냐면 네모와 세모 중에서 아하, 세모를 더 강조하는 건축가가 나온 거구나. 물론 이런 건축가도 별로 선호하지 않겠죠. 지금 히라고 나와 있는 건축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 말은 요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네모보다 세모를 더 좋아하는 건축가를 어떻게 지금 나타낸 거냐면은 자, 섀도우를 사냥하는 거다. 실체가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not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네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앞부분이 세모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가 되겠죠. shadow는 세모에 해당하는 거고 substance, 실제 같은 경우는 practical skill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 우리가 예측한 바대로 지금 여기에 있던 부등호가 반대되는 상황이 여기에 전개됐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밑줄 표현이 정확하게 잘 나타난 게 지금 잘 함의를 표현한 게 뭔지를 선택지까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찾아줘야 될 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바로 요거를 잘 묘사한 지금 선택지를 가져야 돼요. 자, 네모보다 세모를 더 좋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때요? 세모를 찾는 것이죠. abstract knowledge 같은 경우는. 세모를 찾는 것.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뭐에 의해서 강조된? 지금 건축학적인 전통에 의해서 강조된? 여러분, 건축학적인 강조 지문에 나왔나요? 아니, 건축학적인 전통.
나온 적 없죠. 그래서 이 tradition 때문에 틀린 거고요. 우린 이거 선택지 분석을 OC, out of context라고 할 겁니다. 문맥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2번. discounting 같은 경우는요. 평가절하하는 거죠. 자, 뭘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건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주제. 자, 주제라고 하는 것은 네모와 세모 중에서 세모에 가깝죠. 뭔가 추상적인 이상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세모를 더 중시하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디스카운팅이라는 뭐가 나왔어요. 저 부등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그래서 우리는 요 선택지 분석을 할 때 opposite로 분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practical skills 없이, 자,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자, 네모 없이 무엇을 좇는 것. 자, pursue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추구하는 바가 뒤에 나오는 거죠. 자, 세모를 추구한다. ideal, 이상, 추상적인 것, 이론적인 것이니까 세모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요 표현을 통해서 부등호가 어떻게 나온다?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네모보다 세모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부등호랑 짝짝꿍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우선시하는 것. 뭐를 우선시하는 것? 건축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물질적이고 재료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 뭐보다 그것의 예술적인 그런 면들보다. 요거는요, 정확하게 어때요? 자, material aspects를 더 중시한대요. 뭐보다? 세모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틀렸냐라고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겠죠. 바로 opposite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역사적인 전례를 따르는 것. 뭐 없이? 지금 현재의 기준과 무관하게. 완전 아니죠. 지금 역사적인 것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한 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선택지는 out of context로 오답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문제도 3번인데요. 자, 지금 보세요. 선택지 같은 경우도 지금 평가원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확하게, 자, 네모와 세모가 나오고 그 네모와 세모의 관계성을 아주 두드러지게 충실하게 만들어낸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평가원 같은 걸 뭘 싫어한다라 그랬어요? 스펙트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조건 흑백 논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표현 보면은 뭔가 discounting, pursuing, prioritize 같이 지금 명확하게 부등호가 정해질 수 있는 그런 표현만 쓸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고, 아하, 우리는 소재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추출해내고 개념 간의 관계성을 추출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만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